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바운입니다. 오늘은요, 좀 철진한 이야기이긴 한데, 여름이 이제 거의 다 갔잖아. 근데 이 전기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선 허지웅 씨의 글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해마다 이쯤이 되면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에 반해 전기요금은 OECD 기준 너무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이미 올랐고 한 번 더 오를 예정입니다. 가정에서 전기를 아끼는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도 이어지지요. 저도 출근할 때 코드를 뽑아둡니다. 대체 우리의 영혼은 어디가 그렇게 고장이 나서 전기를 더 쓰지 못해 안달이 난 걸까요? OECD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전기 사용량은 38개국 가운데 8위입니다. 상당한 수준이지요. 반성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 사용량을 구분하지 않고 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순수하게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량도 그렇게 높을까요? 26위입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3분의 1이 채 되지 않습니다.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은 전체 사용량의 10%입니다. 10%를 조금 넘습니다. 다른 나라는 20, 30%입니다. 당연합니다. 대개의 평범한 가정에선 누진세 때문에 알아서 전기를 아껴 쓰기 때문입니다. 전체 전력의 10%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며 전략하는 방법을 나누고 분투하는 동안 산업용 전기는 가정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누진세도 없습니다. 자, 과연 우리는 너무 저렴한 요금에 전기를 아낄 줄 모르고 펑펑 써대는 생각 없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흡사 IMF 때처럼 시민의 과소비가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짓 말잔치에 주눅이 들어 금 모으기에 앞장섰던 그 시절 그대로의 나라 걱정 많은 사람들일까요? 라는 글이 있는데, 보통은 제가 이렇게 내용을 요약하는데 이건 왜 읽어줬냐면, 난 개인적으로 허주영 씨 글이 굉장히 좋아졌다 생각하거든. 옛날에 허주영 씨 글은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글 스타일이었어. 그리고 이건 나뿐만 아니라 마강수 교수도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지적 허용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한 번만에 안 읽어지는 글은 이게 좋은 글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봤을 때 진짜 글을 이렇게 일부러 어렵게 쓰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 한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돼갖고 막 사전 찾아보고 내가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글 쓰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그게 2PM의 찬성이가 옛날에 그렇게 썼거든. 근데 지금 하던 글이 와우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걸 왜 들고 왔냐면, 나도 맨 처음에 허지웅 씨의 얘기만 듣고 되게 우리나라는 전기를 저렴하게 쓰고 있고 산업용 전기가 굉장히 많은데 국민들 되게 나무란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런 뭐 병신 같은 피용신 같은 경우가 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모든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났을 때, 팩트 체크를 하고 났을 때 나는 이거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우선은 뭐 다들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한전 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냐면, 그냥 전기 요금을 손해보고 팔아서 그렇거든. 그래서 여기 두고 인사이트 뉴스에는 이렇게 나왔어. 역대 최고 적자 기록한 한전 직원 14%는 억대 연봉을 받는다 이래서 또 이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지, 한전이. 근데 되게 웃기지 않아? 한전은 전력을 독점한 회사거든. 근데 왜 적자를 볼까라고 했을 때, 결국엔 그래, 한전에서 적자를 보는 만큼 우리 부담이 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기업은 굳이 흑자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핵심적인 것들, 뭐 코레일 이런 것들 있잖아, 코레일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데서 조금 적자가 나도 그거를 세금으로 메꾸면 이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뭐 지하철 타고 이런 사람들은, 전기세 벌벌 떠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한전의 적자가 문제라면 그냥 전기세 올리면 다 해결되거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전기세를 못 올려, 한전은. 그게 법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심지어는 한전 사장은 그 한전 주주들한테 소송까지 당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들도 올리고 싶은데 못 올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욕먹고 있고 저기서도 욕먹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국민들한테 산업용 전기는 또 왜 이렇게 저렴한 거냐라고 이제 다 트리플로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 따지고 보면 그래, 지금 한전 이대로면 올해 30조 폭탄까지 터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기세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다들 알고 있잖아. 적자가 되는 거는 한전이 그냥 적자를 봐서 팔아서 그렇습니다. 전기 100원을 팔 때마다 45원을 손해보고 있거든. 그리고 이 문제는
다른 나라처럼 전기세를 올리면 해결돼. 독일은 지금 2021년 대비 43% 올렸고, 스페인은 68% 올렸단 말이야. 심지어는 2021년에 87% 올렸는데 또 올리는 건가, 이게? 엄청 올리고 있는데, 한국은 이걸 전혀 안 올리고 있단 말이야. 이걸 못 올리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인플레적인 문제도 한국에 똑같이 오고 있잖아.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근데 내가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래, 나는 항상 얘기를 할 때 가장 이게 거시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실제로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포커싱을 맞추고 싶은 부분에 맞춰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국민들이 전기를 아껴야 된다 말하는 언론도 문제고, 근데 반대로 기업용 전기가 너무 싸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말하는 허지웅 씨도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이게 왜 문제인지는 다음 표를 보고 얘기를 해줄게.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는 표가 OECD 기준 전기 사용료거든요. 그래서 메가와트 15로 했을 때 가정용과 산업용이 달라, 가격이. 어느 나라나 다 다르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어느 나라를 가든 산업용 전기가 월등하게 저렴합니다. 그래서 가정용 전기가 가장 비싼 독일이 뭐 메가와트 15당 333.9가 나왔는데, 이 나라가 산업용 같은 경우는 얼마냐면 독일 같은 경우 146.0이 나와. 절반도 안 미치는 가격이란 말이야. 그러면 한국은 얼마인지 볼까? 한국은 가정용이 102가 나왔어. OECD 평균에 비해서 월등하게 저렴해. 그래서 평균을 100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은 59란 말이야. 산업용도 저렴해. 근데 산업용은 OECD 평균에 비해서는 87이란 말이야. 가정용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덜 저렴한 편에 속한단 말이야. 왜 가정용 가격과 산업용 가격이 반대로 됐냐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국가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게 개인이랑 기업이랑 정부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움직이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동남아 같은 데 가면 많이 겪었을 거야. 정전 동남아 가서 안 겪어본 사람이 없을걸? 심심하면 꺼지거든. 근데 이게 전력 같은 게 모자랄 때 일시적으로 꺼지는 그 정전되는 순위가 어느 나라를 가도 첫 번째가 가정이에요. 그게 가정.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디냐면 약간 요양시설 같은 데, 병원 같은 데 있잖아. 조금 더 중요한 거. 그리고 마지막이 어디냐 하면 기업입니다. 산업시설. 왜? 여기는 멈추게 되는 순간에 그게 손해로 연결되고, 그 손해가 누구한테 이어지냐면 개인들한테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나는 그래, 뭐 이게 적자가 문제면 그래, 산업용도 올리고 기업 뭐 이제 개인용도 올리면 되지. 그래도 뭐 특히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어반이야, 한국은 누진세가 세단 말이야. 이런데 누진세 다른 나라는 없는 것 같냐고. 다른 나라 뭐 한국보단 조금 낮은 것 같아. 뭐 미국이나 일본은 2배인데, 근데 또 대만은 또 3,800까지 나온단 말이야. 그런 게 있는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전체적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요새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기업이라는 걸 되게 악마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허중 씨의 글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돈이, 기업들이 우리 돈을 훔쳐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잖아. 그게, 야 너희는 더 싸게 하잖아. 근데 원래 그렇단 말이야. 기업과 개인은 항상 유기적으로 얽혀 흘러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OECD 전체의 기준을 봤을 때 기업용도 저렴하지만 가정용이 훨씬 저렴하단 말이야. 한국은 일단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내가 말하자고자 하는 건, 저널리즘 마인드에 입각했을 때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단 말이야. 요새는 피아식별밖에 없어. 저널리즘의 책무라는 게 뭐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진실이고 사실이란 말이야. 이게 저널리즘 마인드란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곳이 없단 말이야. 그건 진짜 마찬가지야. 그거는 난 그래서 공중파도 안 보는 게,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언제부턴가 이제 요소도 안 보는 게 왜 그래? 진짜 그런 삼류 찌라시보다도 못할 때가 많잖아. 이런 식으로 결국엔 보고 싶은 대로 이렇게 저널리즘 마인드도 이렇게 변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는 인플루언서들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얘기하잖아. 옛날에 정은희 누나도 나한테 3분 만에 논파될 만한 이야기로 그냥 여자들 빡치게 하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분명히 허중 씨의 얘기만 들었을 때랑 그리고 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이것도 왜 그러냐면 사실과 진실적인 측면에서 더 넓게 얘기해 주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피아식별이고 뭐고를 떠나가지고 뭔가
주어진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최대한 곡해 없이 그걸 있는 그대로 이게 전달하는 것들, 이게 정말로 필요한데 대한민국에서는 언제부턴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다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너무 유감스러워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저 역시도 뭐 나 역시도 뭐 다 똑같이 100이면 100대로 다 진실만을 얘기 못하는 경우도 있어. 내 전문 분야가 아닌 것들도 있으면 틀릴 때도 있고, 그러면 그때 나도 이제 고정 픽을 박아놓고 이제 정정을 하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조금만 검색해도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넓게 가장 거시적인 관점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건 각자의 자유야. 굳이 난 설득할 생각 없단 말이야. 근데 주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로 명확하게 말해주는 게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어기고 있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